안녕하세요.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엑스페릭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영상을 올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본의 아니게 리딩 같은 걸 하게 됐습니다. 리딩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불안해 하시니까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그 질문하신 분께서 그래도 그 공시들을 많이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고 주가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주가가 빠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그 심리가 동해서 팔지 말아야 할 때 팔게 되고 사지 말아야 할 때 사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본인만의 어떤 자기의 심리가 지금 어떤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지금 제가 질문 주신 분께서 이 종목에 얼마에 지금 물려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4,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됐습니다. 자, 4,000원에 사서 지금 주가가 되면 30% 넘게 빠졌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질문하신 분께서 또는 제 입장에서 제가 4,000원에 사서 물렸는데 이럴 때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이 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하나도 없다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없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저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엑스페릭스가. 저는 지금 가격이면 조금 살 것 같습니다. 보유하지 않았다면. 근데 내가 보유를 해서 지금 손실이 났기 때문에 심리가 어떻게 되죠? 코너에 몰리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보유하지 않았어도 지금 주가가 팔아야 할 만큼 나쁘게 느껴지냐 이거죠. 반대로 우리가 사고 싶을 때, 고점에서 사고 싶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4,000원에 갔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뭐 한 1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매수 단가가 3,000원이에요. 그럼 이 4,000원이라는 주가가 형성됐을 때 더 사고 싶을까? 그죠? 30%의 이익을 봤어. 돈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충분히 받는데도 4,000원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더 사고 싶다면 더 사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많이 보유한 입장이라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수익 봤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씩 팔아야겠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에 우리가 너무 뭔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사실 이성적인 판단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 보고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되고, 다행히 질문하신 분께서 공시를 다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를 보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손절을 고민할 정도로 불안하시다면 그럼 손절을 뭐 하셔야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뭐 주변 사람이 물어봐도 무섭다. 그럼 팔아라. 왜 무서운데 들고 가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뭐 보기도 했었고, 그동안 그러면 바뀐 내용이 뭐냐만 제가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공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올라온 공시들을 요약을 한 건데요. 일단 5월 14일에 3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물량을 재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매각 과정에서 약간의 이익이 났어요. 회사는 권면 총액 1.9억짜리를 2.03억에 팔았습니다. 행사 가액은 3,934원.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가가 2,615원입니다. 오늘은 장중이고요. 제가 낮 시간인데, 점심시간인데, 그럼 이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가격이 3,934원이면 지금 주가보다 30% 정도 높죠. 더 높나요? 네, 그런 건데, 그러면 저 골든 클라우즈 2호 투자 조합에서는 2억 원을 주고 저걸 왜 샀을까, 5월 달에.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5월 주가는 지금이랑 다르긴 해요. 자, 그럼 6월 달 봅시다. 6월이 아니라 5월 7일 6회차 전환사채가 추가로 발행이 됩니다. 신규로 무려 155억 원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누가 투자를 하냐면 자산운용사들이 들어가고 여의도 증권사들이 신탁업자로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럼 155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조건이 좋아요. 표면 이자 제로, 만기 이자 3%인데 일단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죠? 그럼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채권을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전환해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만기 때까지 전환을 못할 경우에는 만기 이자 3%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 보시면 전환 가격이 발행 당시에 3,780원이고 리픽싱 한도가 2,646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2,625원이거든요. 오늘 잠시 현재가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2,620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직 전환 가격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회차 전환사채 투자하신 분들 또는 투자 주체들은 전환 가격 3,780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500원, 600원 정도의 가격을 보시고 혹시라도 불안하셨다면 그럼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 종목의 가치가 주당 2,646원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안해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회사를 합병합니다. A뉴트라고 그 이후에 이 자회사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5억. 그러니까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서 신주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자 보고 손실인 자회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합병해서 정리한다는 얘기고 다만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회사를 합병한 걸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자, 그리고 나서 5월 26일에 4회차 전환가액 조정이 일어났는데 3,442원까지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환사채 투자자도 지금은 손실 보는 가격 아니냐. 여기서 오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아직 손실 본 게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환을 했습니까? 저 가격에서 전환을 해서 전환 주식을 받았다면 손실 중이지만 채권으로 들고 있는데 왜 손실입니까? 아직 전환을 안 했는데. 그럼 채권으로 들고 있으면 나중에 원금 받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게 우리가 개인들은 전환사채에 잘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전환사채 투자는 고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순간이 뭡니까?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다면 원금은 찾아요. 그러니까 전환 주식으로 바꿔서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겠지만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 없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그 다음에 5월 28일에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전 취득합니다. 2.5억을 취득했고요. 아직까지 44.6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회차 전환사채를 또 신규로 발행을 하는데 이건 100억이고 목적이 타법인 증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데 투자하는 거죠.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잔여 전환사채가 이만큼 있어요. 총 한 359억이 있고요. 많죠. 그러니까 미래의 오버행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현재 세팅된 전환 가격들은 현재 주가보다 많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 전환사채 투자하신 분들보다 싸게 매수하셨다면 제 생각에 기다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타법인 증권 취득을 한다는 게 이렇게 비고에 가시면 자 본업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투자나 재무거래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본업은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난할 게 없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도 저도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있지만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기업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본업으로도 돈을 벌고 투자로도 돈을 벌고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을 하면 좋은 겁니다. 다만 현재 엑스페릭스는 본업이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본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코멘트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이번 달에 타법인 출자 증권을 처분을 해요. 71억을. 목적에 유동성 확보. 들고 있던 다른 회사 증권을 처분을 한 거죠. 이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래서 71억을 확보를 한다. 현금을.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회사 엑스플럭스의 전환사채를 무려 112.9억에 팔기로 했다. 잔금이 남아있는데 이 두 건의 잔금이 7월 말에 들어와요. 7월 말일자로 이 두 건의 잔금이 들어오면 이 회사는 없던 현금이 대략 180억 넘게 생깁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분기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자, 작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200억인데 작년에 빅베스를 했다라고 봐야 되고, 분기 실적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25년 1분기를 보세요. 50억이죠, 매출이. 25년 2분기에 35억이에요. 작년 9월부터 60억, 70억, 67억. 자, 그러면 약간 레벨업이 됐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매출 규모, 분기 매출이 60억, 70억대로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도 뭐 적자 보기도 하고 흑자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페릭스는 얼추 70억 정도가 손익 분기 라인인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근데 이번 1사분기 때 순이익은 29억이 났어요. 영업에서는 8억 적자 봤지만, 즉 본업은 적자를 봤지만 다른 수단으로 돈은 벌었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자, 지금 요까지만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뭔가 지난번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에 회사가 망할 정도의 어떤 심대한 타격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부채 340억에 자본 총계 1,005억이에요. 부채 비율 굉장히 우량하지 않습니까? 영업 흑자를 못 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영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적자인 것 뿐이지, 회사를 봤을 때 과연 작년 25년이랑 비교해서 지금 26년도의 재무 상태가 엉망인가요? 그리고 지금 BPS 2,520원, 그 장부 가치가 2,520원인데 현주가 2,620원. 그렇게 나쁜가요, 지금 상태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단기 유동성 문제. 자, 보시면 유동자산 274억에 유동부채가 281억. 그러면 한 7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심각한 건 아니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했죠? 아까 전에 보유하고 있던 타 법인의 전환사채 매각을 했고, 계약을 했죠. 잔금을 안 들어왔지만. 그리고 타 법인 증권 매각을 했죠. 잔금을 안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거에 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3자 배정으로 최대 주주 외 3인이 여기 밑에 빨간 줄 2,418원에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최대 주주가. 그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한 가격이 제일 밑에는 이 빨간 줄인데, 제가 그어놓은 이 지금 이 뭡니까? 제가 원하는 매수 구간에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틀릴 수 있죠,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물렸는데 여유 현금이 있다면 지금 물타서 단가 낮춰야죠. 만약에 4,000원짜리인데 좀 물타서 3,000 초반으로 낮출 수 있다면 3,000 초반으로 반등이 나오면 물탄 만큼은 또 덜어내고, 뭐 그렇게 대응의 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좋으니까 매수하세요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제 관점이에요. 제 관점. 매자닌 추정 차원에서 지금 가격이면은 분할 매수로 일부 들어가 볼만한데 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개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어떤 회사의 그 내부 상태를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트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지수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주니까 뭐 지수와 그렇게 연동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지수 때문에 이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럼 지금 기존에 5회차까지 발행된 전환사채가 이번에 6회차, 7회차 신규 발행된 전환사채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 발행된 사채들 여기 보시면 5회차가 8월 6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 전환 가격이 2,800원이네요. 그럼 지금 주가가 많이 안 빠졌으니까 이 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 가액보다는, 그러면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뭐 회사에 과거에 살펴봤던 퓨리오사 AI 같은 뭐 어떤 호재 같은 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그때 전환 주식 청구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때 따라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주기에 대해서 호흡이 짧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사채 투자자들은 3년 5년 기다리는데, 우리도 기다려서 저분들 단가 비슷하게 만들고 저분들 엑시트할 때 따라 나가면 그 좋은 수익 보지 않겠어요? 목표 수익이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면 30%로 감사하고 20%만 먹어도 감사하고, 은행이 저보다 훨씬 높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복리로 누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한 번에 우리가 5배, 10배를 봐야만 뭐 주식 성공입니까? 예,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항상 보실 때 지금 주가를 너무 이렇게 지금 주가에 너무 그 매몰돼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들의 평가액 있잖아요. 전환 가격. 시장에서는 그래도 리픽싱 한도를 2,600원 위로는 준다. 그러니까 오너가 그 유상증자 한 2,418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회사 아까 재무제표 살펴보셨잖아요. 매출은 어찌됐건 작년까지보다 성장을 했다. 2025년 1년 매출이 25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분기에 뭐 67억 나오면 단순하게 곱하기 4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250억에서 280억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럼 매출은 성장을 하네. 성장주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뭐 물론 판단은 본인 몫이고 잘 선택을 하셔서 어쨌든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매매로 종결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